등단 중심으로 소개를 해 올릴까 합니다. 1981년부터 1992년 사이에 정진규 선생님께 사사를 받으셨네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갑자기 혼자만 쓰다가 개인적인 개인기가 있어서 이렇게 어딘가에 등단을 하시고 나면 뭔가 세월이 지나면서 부족함을 느끼곤 해요. 그 이유는 탄탄한 어떤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그 잠재적인 기량만 가지고 도전을 해도 어느 선까지는 올라가지만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이게 과연 내가 쓰는 이 길이 정말 이 시가 맞나? 또 이게 정말로 이론에 적합한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한 분도 아니고 89년부터 또 97년까지 김광림 선생님께 또 사사를 받으셨네요. 이거는 이분의 내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89년, 1990년 심상이라는 그런 곳에서 제11회, 12회 등단을 하셨고 해변 시인학교라는 그런 백일장에서 장원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등단을 하시고도 자기 경력에 어디 가서 입상 막 이런 거를 한참 동안 쓰세요. 뭐 입선, 뭐 장려 이렇게 하시다가 어느 날 보고 어머 이거 내가 쓰는 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도 하고 계시는데 스타트도 대단하시고 또 그만큼 이따가 이제 뭐 신앙독도 해주고 그러실 텐데 그 정말로 내공이 그 작가로서 정말 손색이 없는 이런 훌륭한 분이십니다. 1994년에 현대시조로 이제 등단을 또 하시면서 얼음새꽃이라는 그런 시로 이렇게 등단도 하시고 시집도 내셨죠? 네. 예.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2016년에 수필문학으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그 수상 내용은 1996년에 현대시조 좋은 이제 작품상을 타셨어요.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장면. 여기 나오네요. 얼음새꽃. 2002년에 시집을 내셨고, 그리고 이분이 시인으로서 생활을 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것에 그 초점을 맞춘 것이 다래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도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생활 다래라는 그런 다래집을 2001년에 내셨고 그 밑으로 보면 이게 순수문학과는 이제 거리가 있는 거지만 이분의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화령전, 그 다음에 제의례 문헌조사 연구를 하셨어요. 작년에도 수원시에 계속해서 명인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작품 그 보고서를 내시는데 제가 저희들이 이제 대학원이나 뭐 석박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굉장한 서류를 해야만 그 과정을 통과를 하는데 그걸 보고 제가 놀란 것이 이게 뭐 그냥 한두 줄에 우리가 어떤 분들은 시나불행이라고 이렇게 또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밑에 있는 그 강보다도 더 깊고 바다보다도 더 깊은 이분의 그 학문 연구 실력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그 진전 탄신달의 연구 2009년에 내셨고 화령전 정조대왕 탄신달해를 본인이 또 계속해서 주관도 하셨고 지금도 그쪽 부분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2018년에 또 만드셨습니다. 문학 활동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냐? 현대시조, 현대시조 하면은 모르는 그 작가님들 없을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긴 제가 경기시조 시인협회, 수필문학,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수원문인협회, 그리고 경기여류문협, 수원시인협회 등 다양한 문학활동을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께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되고자 처음에 물론 달의 연구도 하시고 또 다른 그 강의 정말로 우리들이 넘겨보지 못한 조선시대 정조대왕에 대한 그런 그 깊은 연구까지 하신 분이 어떻게 해서 시인이 되셨는지 그 계기와
시인이 되신 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우선 질문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처음이냐. 제가 그 87년도 이때 그 수원에는 7770 사당으로 가는 버스가 없었어요. 그럼 서울을 어떻게 다녔냐면 풍문에서 수원역 가는 버스를 타고 수원역에서 서울역 가는 기차를 타요. 기차 타서 내려가지고 인사동으로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정진교 선생님께 그 한국일보문화센터에서 한 5, 6년 정도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너무 힘들게 공부를 힘들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등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까다로워서. 그런가 동시에 이제 같이 장안대학교 계시는 김강림 선생님께서는 학교 끝나면은 시상으로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시를 쓰는 걸 또 봐주시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들도 공부를 해보면은 한 스승 밑에서만 공부를 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진교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수시로 김강림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는 것을 양쪽에는 가르쳐드리지 말아야 되는지, 하다 보면 우연하게 또 발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진교 선생님도 대노하시고 자기 제자를 이렇게 뺏긴다는 느낌에서, 또 김강림 선생님은 나이가 정진교 선생님보다 훨씬 어른이시기 때문에 걔한테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문단에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들 밑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는 쓰지 못하지만은 눈높이만 높아져가지고 이제 겉멋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 그러면 나는 두 선생님을 버리고 어디 내가 객관적으로 한번 인정을 한번 받아보겠다. 그리고 1989년이면 지금 몇 년 되지? 한 24년 전이죠. 네, 24년 전. 그때는 심상이라는 방봉월 씨 자제분이 하시는 34년. 네? 34년. 네, 34년 전인가? 네, 34년 전 방봉월 씨 자제분이 하시는 그 박동규 선생님,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하시는 심상이라는 잡지에 1년에 한 번 100일장을 여는데, 그것이 낮에 100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밤 자정 100일장이에요. 밤 12시부터 아침 밤 12시부터 아침 5시까지 써가지고 제출을 하면, 그걸 오전에 내내 그 선생님들이 심사를 하셔가지고 난 12시에 발표를 하는데, 거기는 장원을 하면은 그냥 등단이에요. 1회 장원에 1회 등단. 그러니까 전국에 그 장원 한 번을 하기 위해서 거의 모여드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쓴 시를 두 분 선생님한테 배운 시를 갖다가 거기 와서 하니까 장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요. 그래서 정진규 선생님한테 저 장원했다고 그랬더니 얼마나 화를 많이 내고 날 쳤는지, 그 다음부터 제가 선생님한테 못 갔어요. 버렸죠. 그래서 버림당한 거죠. 내가 키워놓으니까 어디 박동규한테 가서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또 박동규 선생님을 또 이제, 그러니까 이 예술하는 사람들은 그 제자 욕심도 굉장히 크잖아요. 저도 해보니까 충분히 이해했는데,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이제 김강림 선생님한테는 이제 그 현대시가 90년도 초반에 현대시가 처음 창간이 되는데, 현대시로 등단을 하는 게 어떠느냐, 잠깐 후에. 그래서 제가 두 분 선생님께는 신세 안 지고 그냥 다시 한번 객관적인 시험을 받아보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89년하고 90년도에 한번 또 가봤어요. 그럼 내가 선생님들이 잘못 평가해서 장원이 됐는지 아니면 정말로 장원이 될 만한 사람인가 갔더니 이제 또 같이 두 분 다 장원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해변신 학교를 안 갔거든요. 그리고 두 분 선생님께는 정말 신세 안 지고 현대문학이라든가 현대시에 신세 안 지고 그냥 잠적해가지고 있었는데, 94년도에 현대시조에 주건 선생님께서 시상을 오셨어요. 서울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지만 그 선종조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몇 년 동안 이렇게 봤지만 제가 시조를 쓰진 않았어요. 처음에 시를 쓰다가
시조를 쓰다 보니까 시조를 어느 만큼 어느 정도 썼느냐면 이 얼음색 꽃이라는 이 책이 이 그림이 권용택 화백의 작품이에요. 이 90년대 초반에 권용택 화백의 그 작품 전시회를 갔는데 우연하게 갔는데 이제 저녁 때 이제 오픈을 하기 전에 한 5시쯤 먼저 갔는데 화랑에 막 들어가자 좌측으로 딱 보니까 이 그림이 있는데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참 거기 있다가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열정이 뜨거우면 이 얼음을 뚫고 나와서 꽃을 피운 거 한겨울에 이 얼음 사이에 핀 꽃이 복수초라는 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직 오픈 커팅도 안 했는데 그 선생님한테 이 그림을 제가 끝나면 사고 싶으니 저한테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돈은 없으니까 3번, 4번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쾌히 그렇게 하시라고. 또 이 그림을 90년도 초반에 사다가 우리 그 시상에 걸어놓고 몇 년을 쳐다봤는데도 작품이 안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얼음새 꽃이 시조로 줬어요. 두꺼운 얼음장 밑 흐르는 물이 있어 그 줄기에 껴안고서 뿌리 내린 얼음색 꽃 이러면서 한 줄이 나왔는데 하루 만에 그날 저녁에 다 썼어요. 그리고 주고 하면서 한 일주일 걸렸는데 어느 날 선정주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거 뭐하니 뭘 쓰나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90년도 초반이니까 전동 타자기로 치기도 전에 이렇게 글씨로 종이에다 써놨는데 그게 초안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시조는 처음 한번 써봤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시더니 나 돋보기가 없어서 이 글 읽을 수가 없으니까 네모로 탁 적더니 이 옷 속에 넣으시면서 내가 가서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거 저기 원본인데요. 그러니까 안 먹는다 이러시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 신인상 등단 소감하고 사진 보내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등단한 게 바로 이 얼음색 꽃인데 그래서 이제 시집도 이제 얼음색 꽃을 내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시집 한 권으로 끝내고 그냥 날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종구 선생님하고는 시상에서 시상은 35년 했는데요. 1987년도에 시상이라고 오픈해가지고 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자 그래가지고 37살 때 무슨 그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만 해도 잘 몰랐으니까 시를 생각하고 나머지 인생을 같이 살자 그래서 시상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35년 해서 작년에 이제 그 총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시상에서 시상이라는 곳은요 제가 나의 일생을 같이 한 남편이자 애인이자 자식이자 모니터이자 또 꿈의 산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저는 외롭고 쓸쓸할 참이 없을 만큼 너무나 시상하고 잘 놀았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한 프로그램이 시상인문학 이야기라고 이제 이렇게 동인지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자작시 낭송하고 평하고 하는 그때 이제 이종구 씨가 이제 같은 멤버였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참여 작가 6명이 글 쓴 것을 모아서 이제 책도 내고 했지만 제 작품 중 이것으로 끝났어요. 근데 2002년도에가 책을 냈으니까 그 다음에는 쓰니 안 쓰니 해도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쓰셨겠죠. 그렇지만 시집은 못 내고 약 한 권 이상의 분량은 컴퓨터 안에서 잠자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필문학은 제가 몇 년도지 2010년도에 수필문학으로 제가 칼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수필도 등단하는 게 좋겠다. 이제 김원동 선생님께서 그러셔가지고 수필문학을 소개해가지고 수필문학은 올해 초에 추천하게 되면은 내년에 추천 완료를 하는데 저는 그냥 한 번에 추천 완료로 해가지고서 그냥 수필문학으로도 등단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살아온 시, 수필, 시조 다 문학으로 보면 빵점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니까 정말 저는 문학 속에 살면서 글을 소홀하게 안 쓴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글을 더 이 시 수필보다 더 많이 쓴 것은 칼럼이 아니었는가. 칼럼은 한 20년 가깝게 썼는데 그 칼럼 내용이 다 시가 될 수 있었던 내용인데 칼럼을 쓰다 보면은 시로 생각해서도 글이 빠져나가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쓰는 글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시를 못 쓰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칼럼의 내용은 거의 다 시와 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칼럼이 수필집으로는 한 2권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것도 게을러서 책을 못 만들고 그냥 컴퓨터 안에 잠자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명희 선생님 회장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한번 저를 돌아보니까 이제 정말 고향으로 돌아와 잘 놀게 해주신 거 아닌가 그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세상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분이 어떤 표현을 아무것도 안 하셔도 우리에게는 이분이 진정한 시인이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이분의 생활에 대한 것조차도 그냥 경외롭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강우강 선생님하고 저하고 인연은 이제 뭐 물론 작가이기 때문에 협회에서도 많이 뵀는데 그 정자 초등학교에서 우리 원순자 교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전교생을 위해서 하진 않았지만 일부 프로그램을 이렇게 모셔다가 이렇게 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뭐를 한번 건의를 하셨느냐면은 제 앞에서 제가 이제 그 제 이야기를 하자면 그 등단을 하고 이제 활동을 하는 중에 그 도서관하고 관계가 깊어요.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게 아무래도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뭐 서수원 도서관에서 그 안희두 그 회장님이죠. 이제 그 회장님 25대라고 보는데 그분이 하시면서 도서관하고 이렇게 제휴를 하셔가지고 작품 전시를 제가 했습니다. 서수원 도서관 제가 MOU하고 MOU를 하셨는데 저를 초대한 것은 안희두 선생님이 추천을 하셔서 하셨죠. 그래서 어느 날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도 그 만나 뵙게 된 그 서수원 도서관 관장님을 저는 잊지 못해요. 그분은 뭐냐면 수직광이세요. 우표. 그거를 조선시대 때부터 어떻게 우표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얼마나 애지중지 하시는지 그 우표첩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우리들이 책 같은 거 하려면 이렇게 박스에다가 유리관에 넣잖아요. 그거를 하셔서 이제 갖고 계셨는데 제가 그때 시화전 겸 강의 겸 뭐 전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누가 하셨느냐면 김은동 고문 당연히 자료가 많으시니까 그 다음에 윤수천 고문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협회 회원님들이 뭐 이사 가시느라고 놓치신 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분 전시가 이렇게 필요해 하시고 또 의향을 안 밝히신 분이 있었는데 저에게 한번 해보겠느냐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전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게 문단 생활을 하게 되면요. 그냥 글만 쓰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인연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제 강무강 선생님은 그렇게 해서 흐르면서 정자초에 오셨는데 제가 늘 이분을 존경하게 된 이유가요. 난 선배님으로부터 90도 각도로 절 받는 분을 이분한테 처음 봤어요. 저를 그렇게 이쁘게 제가 뭐를 도와드리거나 보탠 것도 없는데 저를 보면은 항상 90도 각도 이렇게 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런 삶을 배워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속에 묻어둔 것도 있고 시상을 하실 때 윤수천 선생님께서 유필시전을 하셨는데 이어서 저보고 한번 유필시화전을 해봐라 말씀을 하셨는데 예나 지금이나 제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요 글씨는 잘 못 쓰지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 놓쳐서 지금도 아쉬운데 시상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 강무강 선생님이 시상에서 이렇게 하신 그 업적은 이런 우리 문인협회에서 하는 업적보다 더 크세요. 왜냐하면 저녁마다 시인들이 거기로 오세요. 그래서 한방차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그 차를 직접 본인이 이렇게 내려주시기도 하고, 지금 여기 이종구 선생님하고 이렇게 그런 모임들이 저는 이제 구경차 갔거든요. 얼마 못 나갔는데 이분들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계속 어떤 때는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6시나 7시부터 시작을 하면 12시가 넘고 1시가 2시가. 야, 이것이 글의 세계구나.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런 논쟁, 토론 이런 것도 하셨고, 그때마다 앉아서 정말 앉은 자세로 가부좌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앉으셔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차를 따라주셔서 그때까지 같이 차를 마신 적이 그때처럼 그렇게 많은 적은 없습니다. 예. 자, 소개를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사실은 저희들이 지나가고 나면 잊어버리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선생님 어린 시절이라든가 또 학교 졸업이라든가 또 직장 생활은 하셨는지 첫사랑은 있으셨겠죠. 가족관계 얼마 전에 또 아드님이 뒤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괜히 제가 그냥 제 아들이 결혼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연세가 좀 있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의 좌우명이랄까 이런 것들을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하셔도 돼요. 한 그 공간을 실상이라는 공간이 처음에는 97년도에서 한 7년 정도는 2층에 작은 한 19평 정도 되는 데 테이블 6개 놓고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도서관학과를 다니면서 사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 시작을 조그맣게 했었었는데 40살에 그 사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학교를 들어가려고 보니까 아이들 두라고 세계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얼마 전까지 한 곳에서 28년 동안 옮긴 다음에 28년 동안 있었는데 28년 동안 했었던 장소는 평수로 치면 한 60평 정도 돼요. 천장이 낮으니까 이제 좀 작아 보이는데 절반은 찻집을 하고 절반은 제 공간으로 써가지고 마루방에서는 그냥 딩구는 누구나 편히 와서, 그리고 특히 우리 여기에는 시화전도 하고 무슨 출판 기념회도 하고 또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도 했었지만 이제 차를 주제로 해서 모이는 다도 모임도 있지만 또 시를 주제로 해서 모이는 모임도 있고, 그러니까 참 외로운 날이 없잖아요. 늘 바쁘고 그랬는데 이제 시를 주제로 해서 모이는 날은 다도 모임은 굉장히 빨리 끝나요. 9시 반, 10시 되면 집에 가느라고도 정신없어요. 남편들이 기다린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시를 주제로 하는 모임은 정말로 자유분방해요.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6시에 만나면 아침 새벽 한 4시쯤 되면 밝아지거든요. 그러면 장항목을 일렬로 행진을 합니다. 부시시한 세수도 안 한 그 몸으로 5-6명씩 일렬로 행진을 해가지고 행궁으로 해서 그 시간에는 행궁에 그 입장료도 안 받고 사람들도 출근 안 해요. 행궁 안에 한번 한 바퀴 다 돌고 내가 왕이다 막 이러면서 또 읊으면서 또 돌아와서 아침을 먹고 점심때쯤 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젊었으니까 그렇게도 했겠지만 여기 오면 마음 편하게 놀다가 시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세상 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었던 것이 한 8년 정말 널브러지게 잘 놀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도 살았지만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고전책 읽는 모임도 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고전 낭낭고 이래가지고 고전 읽기가 힘드니까 한 사람이 고전책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기 힘들잖아요. 신화 같은 거는. 그러니까 5명 정도 모여가지고 내가 한 3쪽 읽으면 또 이 친구가 한 3쪽 정도 읽고, 근데 내가 읽으면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친구가 읽어주고 왜 그렇게 글쓰기 잘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읽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전책도 어려운 두꺼운 책도 1년 걸려서 한 권을 다 읽지만 사실은 고전책 읽는다는 그 핑계로 고구마 삶아놓고 겨울 삶아놓고 녹차를 징계해놓고 차 마시면서 그냥 또 피곤한 사람은 이제 저쪽에 홀에 가서 또 자기도 하고 그렇게 세월을 잘 보냈었던 것이 바로 시상인데 시상 뭐 강구가 하면 시상을 떼낼 수가 없죠. 35년을 시상하고 살았으니까 거기에는 이제 지금 우리 임병호 선생님 아주 젊었을 때 멋있는 근데 30년 전을 생각을 해봐요. 임병호 선생님 30년 전 생각해봐요. 정말로 멋있는 분위기 있는 젊디 젊은 분이셨거든요. 그 밑에 바늘바실처럼 김용 씨가 따라다녔어요. 김용 씨하고 임병호 씨는 정말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이 정말 지금은 어떻게 세월이 30년이 지나가서 좀 원로이시지만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일했으니 얼마나 시상이 신선하고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춘문예 때만 되면 심영민 선생님 꼭 우리 집에 오세요. 심사하시고 그 서평을 어디서 쓰시냐면은 신문사에서 쓰시지 않고 시상에 오셔서 마지막 그러니까 1차 교정은 일반 시인들이 보시고 최종 심사는 두 분이 하시는데 그 심영민 선생님 그 시골 아저씨 같잖아요. 그런데 차를 좋아하셔서 만난 차 마시러 왔어 이러면서 앉으셔가지고 그냥 하니까 신경민 선생님, 김강민 선생님, 또 정진규 선생님도 심사를 많이 오셨거든요. 그다음에 경기대학교 김영인 선생님, 황동규 씨 잘아시죠? 그분이 또 홍차를 좋아하셔가지고 자네가 오리차 마시러 왔어 이렇게 하고 김강민 선생님하고 황동규 선생님 오실 때는 김영인 선생님하고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조천원 교수님, 그 다음에 현대시조 송정주 선생님, 또 우리 손에 참 젊고 멋있고 잘생긴 그 두 젊은 남자가 바늘바실처럼 임병호 선생님하고 김영 선생님은 매일 오늘 팍 터지게 싸웁니다. 술자리에서. 그리고 제 양반들 큰일 나네. 내일 무슨 사단 난다고 그 다음날이요. 아무렇지 않게 또 만나요. 또 두 번이서 죽어라고. 난 그 싸우는 그 내용도 다 알아요. 길리컨의 장안주머니라는 그 주막집에서 이렇게 큰 그 모든 전을 시켜놓고 정말로 그렇게 하면서 시상과 원인들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훌륭한 작가나 되는 것처럼 이제 건방진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부터 글을 못 쓰고 안 쓰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심각한 일이죠. 왜? 그냥 안 써도 그냥 같이 이렇게 착각한 거죠. 그때부터 시를 쓰지를 못하고 그나마도 이제 칼럼을 쓰기 시작한 거죠. 이제 신문사하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해서 시상은 정말 애인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이런 분만을 잘 지냈다. 이제 그리고 이제 2000년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차이년이 만나가지고 나이 50에 이제 다도대학원을 가서 이제 그 차교 공부를 했는데 차교 반지는 40대 초반이었지만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보통 차를 한다 하면은 찻집이니까 차하고는 전혀 다른 다도는 보통 차는 마시는 것이 다 차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차라고 하는 것은 녹차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차 자체가 초도변에 사간이자에 여시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녹차를 의미하는 건데 차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제 일생의 화두가 바로 여기에서 차를 공부하면서 생겼어요. 차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문학하고는 거리가 좀 많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임병호 선생님의 수원 시인을 만드시면서 차
잡지를 처음 만드시면서 함께 한 1년 정도인가 이렇게 하다가 제가 차에 미쳐가지고 함께 못하고 우리가 경기시조시, 수원시, 여름문협 이런 데를 다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작품을 못 쓰니까요. 그리고 이제 차공부를 하면서 제가 논문을 쓰다 보니까 수원에는 화령전이 있었어요. 화령전이 있었는데 화령전이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20, 30년 살았는데 그때 김영수 시장님 계실 때 행궁을 한 80% 완공을 해가지고 80% 완공의 준공식을 하는데 정조진영이 계시는 화령전이 그 6.25 지나고 조선 고종 다음에 일제 36년 안에 파손되지 않고 그대로 정각이 있었던 그 화령전이 개소에서 문을 닫아닫고 있었는데 행궁이 완공이 되면서 화령전이 이제 오픈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화령전에 시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화령전에 들어가니까 화령전 바닥이 먼저 이렇게 있었어요. 신발을 신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폐쇄된 공간이었는데 거기에 정조임금이 어진을 모셔놓고 행궁이 완공이 된 것에 대해서 고유하는 다래를 고유하다는 사유로 고하다죠. 별은 특별할 별자 다래를 통해서 특별한 사유를 고하는 의식을 제가 이제 처음 올리게 됐어요. 그럼으로써 화령전 고유별 다래를 계속해서 올리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은 정조임금께 올리는 정조임금 탄신일에 올리는 다래를 논문을 썼는데 논문이 이제 선행명과 요즘에 자기 조상 추석 명절도 안 지내는데 돌아가신 정조임금의 탄신일을 누가 거기 올려요. 조선 일에 끊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행명부가 없어가지고 한 7년 만에 2001년에 대학원을 가지고 2009년도에 이제 논문을 완성해서 탄신 다래를 올리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래로 처음으로 탄신 다래를 올리고 그로부터 몇 년 지나고 탄신 다래를 또 한 번 올렸는데 그 올린 것은 다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돈을 줘서 올렸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주신 지원금으로 화령전 정조대왕 탄신 다래 논문에서 추가해가지고서 이제 이거를 안산 신포예술관광장으로 가기 전에 정기문화재단에서 줘서 지원금을 줘서 탄신 다래를 썼고 이거를 이제 제가 문학을 떠난 것은 아니고 시인으로서의 완성을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을 때 그러면 뭐라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바에야 내가 좋은 쪽을 선택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차적으로 이것으로 완성을 하자. 그래서 지금도 아직 미완성이지만 올 가을에라도 화령전 정조대왕 탄신 다래를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 다 월대우에서 임금님께 다래를 올리는 그런 의식을 문협하고 같이 바로 옆이니까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주 간절할 때는 부처님께 아니면 천주님께 하느님께 아니면 하늘과 땅에 지신님, 천신님, 차신님 다 기도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꼭 그것을 답이 오지 않아도 발언을 할 때 발언을 하면은 답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화령전에 고유별달에 한 6번, 탄신달에 한 2번 해서 진전에 다래를 올릴 때마다 그 회원들이나 시장님, 의장님, 문화재단 이사장님, 헌관들한테 꼭 말씀을 드려요. 진전에 들어가서 임금님께 고개를 숙일 때 한 가지 소원만 하시면 다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 가지 소원을 다 들어주시게 발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전했는데 우리 이제 문학인들이 힘을 합쳐서 그 한 사람이 한 번씩 진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모두가 월대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다래를 올릴 때 소원을 빌면 우리 문화인들의 집에 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제 나머지 꿈은 시인으로 남느냐 문인으로 남느냐 예가인으로 남느냐 뭐 이런 것보다는 시인보다도 개인적으로는 그냥 차인으로 남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많아요. 차인으로
시인으로 살아도 시인을 쓸 것이고 또 시인으로 살아도 차를 마시겠지만 나는 저분은 시인이야 라기보다는 저는 잘하는 사람이야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게 더 좋고요. 제 그 좌우명이라 하면은 아주 젊었을 때 무소의 뿔처럼 이랬었는데 지금의 화두는 차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냥 평생 차를 마셨으면 차값을 해야지. 그러면 차값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제 화두입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멀리서 가까이서 늘 계시지만 이렇게 제가 그 문협 활동에 이렇게 많이 참여해 보는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문협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1년에 많으면 2번 아니면 1번 정도밖에 참석을 안 했거든요. 회비만 내고 그랬는데 제대하고 정명희 교장 선생님 올해부터 작년 연말서부터 정말 문협 행사에 아마 평생 제가 문협 아니면 문학 행사에 다닌 것보다도 더 많이 찾아간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차하고 글하고 이제 병행하고 가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는 제가 글은 차 하는 시간보다도 더 적었고 따지고 보면 글 쓰는 시간보다는 차 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 시집보다는 차 쪽의 글이 이제 훨씬 많으니까 그 나머지는 글과 안성을 하면서 우리 문협에서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훌륭한 생각하셨네. 네, 우리 이순옥 고문의 촌철살인 수원문인협회와 연관된 차의 차문화 그리고 시문화 이런 거를 통합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완성을 높이는 인생을 살고자 이렇게 꿈이라고 그럴까요? 또 앞으로의 그 소망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냥 사적으로 듣기에는 다른 그 협회 모임은 거의 안 하시고 수원문인협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걸 왜 느끼게 됐느냐 하면은 저녁 때 제가 일을 하고 있으면 7시 반쯤 요때쯤 들어오세요. 뭐해? 이러고 들어오시는데 한 바퀴 이제 운동을 지금은 이제 다려원에서 하는 건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를 쭉 건강관리상 도르시고 그리고 한 번씩 수원문학인의 집을 보이지 않게 이렇게 살펴주시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또 이순옥 고모님하고도 이야기도 또 아주 깊이 있는 밥을 많이 사줘서 고마워요. 예, 밥을 많이 사주셨다는데요. 많이 받으세요. 앞으로는 이순옥 고모님도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원문인협회는 아마 그런 면으로 수원에 살기 때문에 그 애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시다 생각을 하고 우리 문단의 대선배이십니다. 연령으로 봐도. 그리고 지금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언젠가 선생님 그 다려원회를 갔더니요. 거기에 시집이 아마 해남 그 문학 그 시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희들도 어디가 무심코 책만 보면 이렇게 넘기게 되는데 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서 선생님이 그 차와 관련된 그 내용 중에 시를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마련해 오신 것이 있어서 그쪽으로 잠시 넘어갔다가 이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이종구 선생님 신앙송, 이청재 선생님의 신앙송도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요거 같은데요. PPT 그죠? 네. 이게 이 동네가 엄청 좋은데 이 또 어디 사진 찍다가 어디 가셨네. 좀 오시라고 그러셔요. 이 PPT를 또 넘겼더니 잠깐만요. 예, 오시라고 그러셔요.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거 불필이 40살 때부터, 예, 40살 때부터 시운 한 5살까지 한 15년 정도 안양에 있는 그 여자 재소자들만 있는 안양소년이 있어요. 정신여자 정보소 하나밖에 간판은 그렇게 걸어요. 그냥 소녀만 그러면 지나가면서 괴리감을 느낀다고 간판은 정신여자 정보소 하나밖에 안양에.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 여자 20세 미만의 여자 재소 13살서부터 죄를 짓게 되면 거기 와요. 그래서 이제 단기가 6개월, 중기가 1년, 장기가 1년 반인데 재범에서 들어오면 이제 형량이 조금 늘어져요. 판사님이 좀 딱딱하신 분은 그냥 소년으로 보내고 조금 여유 있는 분은 이제 훈방 조치를 많이 하는데 제가 한 15년 소년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차도 공부, 차 공부도 시키고 이제 글 공부도 시켜서 한 15년 다니다 보니까 사실 논문을 재소자들이 이 차를 마시면 어떤 반응이 오는가 이걸 쓰려고 사실은 40대 거의 다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정작 논문은 이제 화령전 정조대왕 탄신가대로 썼지만 거기 이제 소년원은 제가 정말 기신입니다. 그 아이들의 눈높이 그 찢어진 청바지에다가 발을 벌리면서 달달달 떠면서 야 자모 하면서 걔들하고 얼마나 40대에 잘 놀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다니면서 한 1년에 한 번씩 여름에는 100일장을 열어요. 주제를 주고. 그래서 그 글 모아뒀다가 플립들에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플립들의 노래다. 그래서 플립이라는 그 아이들의 글을 이제 3권을 냈는데 문집을 오늘은 3권짜리만 몇 권 가져왔거든요. 이거는 눈물 아니면 읽을 수가 없을 만큼. 그리고 맨 끝에는 그 아이들이 써서 한 그림도 이렇게 다 넣었어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집에 많이 있는데요. 많이 있는데 오늘 모으니까 2권만 가져왔습니다. 혹시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은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5년 정도 했었고, 그다음에 수필문학은 차에 관한 글로서 했는데 이것도 한 50권 샀는데 무거워서 4권만 가져왔습니다. 제 글이니까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고 제 연구실에 오시면은 풀필이는 1권, 2권, 3권이 다 있는데 요거를 틀으려고 했거든. 근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사실 그 지혜소자가 나와가지고 소녀 앞에서 원년을 지나갔는데 선생님하고 불러요. 미안가에 임신하고 애기 하나 없고. 근데 그 아이들 얼굴을 몰라요. 그 아이들 이제 핀 같은 거 있으면 이제 삼켜서 자살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머리 다 단발로 하잖아요. 그리고 다 똑같이 트레이닝 입고 있는데 모르죠. 근데 정신원에서 됐다. 뭘 눌렀어? 봤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정신원 나오시면 정신원 있었던 게 해갖고 그러면서 그 미역가 안에 삐지 같은 거 파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마음대로 고르라는 거예요. 드리고 싶다고. 그 옆에 있는데 젊은 남자가 있더라고. 자기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근데 거기서 핀을 고르겠어요? 그냥 좀 그때는 지금 카드가 있지만 그때는 현금으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돈만 주고 그냥 왔지요. 이제 그러한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 15년 동안 했었던 것 중에 이제 책으로 나가겠지만 또 이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한 2, 3년 동안은 수원시 장애인복지원이라고 경찰청 넘어가는데 외국인 학교 있는데 그 수원시 장애인복지관 또 거기를 한 12, 3년 동안 월 1회 아니면은 월 4회 정도 꾸준히 이제 장애인복지원에 차봉사, 다도봉사 다녔는데 또 이제 장애인 쪽에는 또 일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이상을 하는 것은 그 2가지였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 하고 모시면 경기대학교에서 학부에 신앙동 뭐 할 거냐고. 신앙동 제목. 1년 강의가 있는데 제 책이 이만큼 달아졌어요. 그게 있어요. 뭐 엄청 많아요. 제가 쓴 책이 이 정도 됐으면 한 10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절판이 되고 대학교에서 제일 잘 팔리는 생활단의 책이었는데 지금은 차가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그 교재로 썼었는데 지금 이제
재판까지하고 선판을 이분이 해야 갖고 되는데 오셨어요, 이런 거를. 제에서 강의를 안 하기 때문에 선판은 안 찍고 있는데 10년 넘게 한 게 안양수원이와 목련. 그 다음에 가만있어 수원장애복지관 경기대학교 학과관 목련이 이렇게 있는데. 10년 넘게 하고 더 오래 어디 있어? 했었어요. 근데 시상 지금 35년 이마재 선생님 시상 생각나죠? 경기 여름문요. 또 수원시 모두 다 그 생실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선생님이 그 쓰신 시 중에 우리 이종구 선생님이 막간을 이용해서 목련이라는 시를 낭독해 주신답니다. 네, 훌륭한 낭송가도 있고 그런데 또 저한테 이렇게 낭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참 영광으로 생각해고요. 참고로 말씀드린 선생님하고 저하고 띠동갑입니다. 오, 그리고 87년부터 봤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제가 25살 때쯤이었죠. 네, 낭독하겠습니다. 잠깐. 목련 강무가 허공 중에 내 사랑 봉우리로 맺혀 아린 겨울 이야기 순백의 꽃으로 피워내고 있네. 차마 말이 되지 못한 기도의 한입 한입 봄밤을 소리 없이 풀어내고 있네. 길어야 사나울 고요한 바람에 향기를 얹으시 저녁을 보듬는 쓸쓸한 그대 사랑. 와. 네. 이 시에 대한 그 굉장히 그 좋은 그 이야기 스토리가 있으신데요. 그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경기대학교를 그때는 삼성전자가 있어가지고 야간도 있었어요. 주간에 오후에 수업을 하면 시내 내려오지 않고 학교 이제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야간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목련이 모골이 져가지고 한 3일 정도 피다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또 우수수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야간 강의하기 전에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손에 닿지 않는 목련을 보면서 그냥 편안한 제 시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죠? 네, 제 시는 좀 무겁고 그냥 쓸데없이 목에 힘줬는데 이 시는 아주 가볍게 그냥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때 회장님 이전에 그 사무국에 있었던 어느 직원이 가곡을 수원시향에서 그 한국의 가곡을 창작하는데 이번에는 이런 그 수원의 분들이 작곡을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그 가곡을 작곡을 공모를 한대요. 그러니까 20편을 예총에 보내야 되는데 작품 있으면은 보내라고 그래요. 제가 그런 가곡에 비슷한 그런 아주 딱딱한 글밖에 안 쓰는데 이렇게 아주 굉장히 부담 없이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안에 있는 걸 그냥 보냈어요. 그거 하고 합창이라는 글하고 두 개를 보냈는데 그게 이제 20편 안에 이렇게 묻어 들어갔나 봐요. 그랬는데 전국에 있는 작곡가들이 그 20편을 갖다가 올리고 거기에 대한 곡을 갖다가 쓰는데 가곡을 붙이기도 하고 합창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또 뭐더라 독창으로도 쓰게 하고 그래서 곡을 3가지의 곡을 작곡을 할 수 있는데 그 작곡의 가사말이 이번에 소문협에서 20편을 보낸 그 내용을 아마 뿌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 많은 작곡가들이 그 곡을 쓰는데 제 이 목련이 얼마나 쓰기 편했는지 이 목련이 합창곡에서 금상을 받았고 가곡에서 은상 그 다음에 독창에서도 금상 그래서 금은상이
이 목련 한 곡으로 작곡한 사람들이 제 이 가사를 가지고 한 것을 그 해에 수원 시립 엊그저께 우리 그 발표한 그 SK 아트리움에서 수원 시립 합창은 2016년도에 이 그때 상 받은 이 작품들을 금은상 받은 사람들의 그 곡을 합창해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제가 공연 도중에 3번 일어났습니다. 왜? 합창할 때도 그 지휘자 선생님 일어나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제가 이제 이것을 여러 장 받아놔가지고 사실 들어본 것은 합창 외에는 안 들었거든요. 어제 이제 녹음을 했었던 걸 어떻게 다운받으려고 그러니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저도 이제 연구실에 오신 오늘 이거는 정명희 회장님께 드리고 근데 이 예준 회장님도 잘 몰라요. 제가 하다 이렇게 말을 안 해서 근데 이제 오늘 만약에 연구실에 한번 오시게 되면 제가 한번 드릴 테니까 언제 한번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들만 하지 않을까 싶어지고 눈물 나올 정도로 시가 슬프게 그 작곡을 해가지고 아련하게 짧은 시인데도 감동을 받은 거였는데 오랜만에 꺼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으시면 아주 본반에 아련한 첫사랑의 그 사연이 거기가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 내용입니다. 아까 저 목련의 시가 한 상을 꽃피다가 떨어진 그 첫사랑을 갖다가 목련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면 시도 좋지만 노래도 엄청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노래 청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그 선생님께서 얼음색 꽃 제가 등단한 얼음색 꽃 네. 우리 정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안 될까 싶어져요. 아 그러세요. 네. 누가 얼음색 꽃 저기 정희성 선생님. 저희 이청재 선생님 아까 한다고 그러더니 누구 다른 분 없을까? 저희 윤영화 선생님 한번 이 얼음색 꽃 낭독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잠깐만요. 여기 있어요. 그게 얼음색 꽃 그래요. 얼음색 시가. 예. 예. 잠깐만요. 세상 그거 안 봤는데. 예. 네, 여기서 네. 잠깐 보겠습니다. 예. 글을 안 봐서. 보이죠? 요거는 네, 봐요. 예. 요걸 보고 하겠습니다. 혹시 이쪽에 이게 있어서 이렇게 거기 가깝게 쓰셔가지고 네, 이렇게 네. 해도 돼요. 더 가깝게 가셔도 됩니다. 예. 이쪽을 보고 해야 됩니다. 조금 더 가까운 데로 네. 하겠습니다. 더 가. 더 앞으로. 얼음색 꽃 강무강 두꺼운 얼음짝 밑 흐르는 물이 있어 그 줄기 껴안고서 뿌리 내린 얼음색 꽃 겨울의 끝자락에서 노랗게 벙그렇네 끝나지 않을 듯한 긴 밤의 그 허기와 들숨과 날숨 사이 달라붙는 목마름 잠시의 하오 햇살에 피 돌기를 식힌 건가 눈 쌓인 상 중턱에 새파란 잎새 노란 꽃 어둠을 뚫고 나온 인고의 화관이여 낭낭한 물소리 따라 녹는 겨울산을 보겠네. 우와. 시도 엄청나게 좋은데 신앙송을 왜 그렇게 잘할까요? 그 이유 아시는 분? 예, 신앙송가 제가 소문으로만 들었고 저분이 저에게 설명을 안 했는데 신앙송가 협회장님도 하시고 우리 문희협회는 어쩌면 그렇게 다재다능하게 취미가 다양하시고 시만 쓰고
소설만 쓰고 수필만 쓰는 게 아니고 신앙송도 잘하시고 우리 강무강 선생님처럼 또 달에 깊이 빠지셔가지고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고 계시는데 너무 아주 훌륭하십니다. 한 편 더 누가 낭송을 우리 저기 제가 오늘 모처럼 만에 한 7, 8년 만에 처음으로 뵀어요. 그 명태를 하셨다는 것도 오늘 알았고 그냥 정태하셨는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저하고 아침에 인사를 나누다가 제가 이렇게 훌륭한 강좌가 있으니 좀 오세요 그랬던 우리 고희정 선생님 시 한 편 또 이 자리에서 한번 또 예, 고희정 교장 선생님이세요. 전 예, 한번 요거 좋은 거 하나 선생님 이거 보시고 이거 착꽃 한번 하라랄까요? 네. 강무강 선생님 네, 착꽃도 이거 좋아요? 좋아요. 예. 네. 이거 한번 내가 낭송 좀 좋다고. 해주세요. 죄송해요. 아니요, 저는 다른 태어나서 분들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애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 엄청 낭송 잘하시네. 배워가야겠는데요. 네. 아, 착꽃. 네. 아, 영광스럽습니다. 착꽃, 네. 강무강. 어이구. 하늘과 땅의 기운 가득히 품어안고 다소곳이 고개 숙인 다섯잎 흰 꽃송이 수줍은 여인의 뒷모습처럼 단아하게 피었네. 자연을 벗삼아서 저리도 소박할까 뿌리 곱게 내렸기에 제 스스로 맑아졌나 보는 이 가슴 속으로 젖어드는 그대여. 차 한 잔 우려놓고 착꽃 띄워 바라보니 황금빛 꽃수술들 저마다 입을 열며 지상의 가장 아름다움을 색향미로 전하네. 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거는 실례가 되는 건데 또 우리 회원이지만 회원들이 계시지만 또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셔봤는데요. 너무 시가 좋으네요. 제가 지금 옆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시 한 편 더 해보고 싶어요. 너무 시가 좋아서. 네. 선생님, 이걸 보시고 하나를 정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틀어볼게요. 네, 작설차 전국적으로 저는 많이 차 하는 사람 작설차, 차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들 요거를 활용하신답니까? 누구 어떤 분? 우리 저기 존경하는 우리 원순자 선생님 한번 해주실래요? 예, 목소리 너무 어저께도 아름다우셔서 제가 폭 빠졌다고 했죠. 내용의 맥락을 모르는데 그게 나올까, 그죠? 그거는 다그 우리 알죠. 오래간만입니다. 작설차. 작설차. 강무강. 저토록 푸른 잎도 마른 잎. 네, 마른 저토록 마른 잎도 따뜻한 물 만나면 스르르 제 몸 풀며 향기 품어 답하는데 하물며 사랑이 보서야 마음 문을 닫겠나. 차의 양 조절하고 물 온도 가늠하여 제 시간 잘 맞추면 그게 바로 중정이라. 넘치고 모자라는 순간순간을 차 맛보며 헤아리네. 작설향 그 속으로 스멀스멀 다가가서 그대와 나 소원했던 쓰고 떫은 그 맛들을 간 맞는 우리 사이로 되돌이켜 볼까나. 아, 세상에. 이야, 목소리도 아주 원순자 네, 우리 잠깐만요. 시인님 대단하시고 한 말씀 하실래요? 네. 예, 예. 이 작설차를 이제 우리 시대에 또 아는 사람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여행도 많이 가면 아마 그 전통차집 이렇게 많이들 이제 차 마시러 가는데 어디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작설차가
여기 벽에 크게 그려져 써져가지고 네. 처음에 선생님은 항아리가 되어 있다고 찍어서 그 뒤에 그렸어요. 이야기가 남의 얘기잖아. 이 남의 작설자가 이야기를 그냥 참새자 가지고 혀설이잖아요. 참새 혀처럼 된다는 아주 거지. 작은 녹차 이파리 말라서 있는 수분을 다 뺀 그 녹차 이파리에 물을 부으면요, 그 오그라져서 있었던 그게 험담. 그 차에서 이제 이렇게 그치. 몸을 풀면서 그래서, 향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향을 맡으면 그러니까 진짜 나도, 좋은 시 써가지고 행복한 인연에 거예요. 대해서 그것도 그냥, 인연일까. 저기 그렇게 짧지만 생각했거든. 이 차 향은 그런 그냥 마음으로 잘안 있는 마셔도 그 이야기, 향을 그런 떠올리기만 인연으로 해도 향이 이 사람도 남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어떻다 차를 앞에다 하더라도 놓고 그런 쓰고 인연이었을까. 쓰고도 내가 넘치고 모자라는 남편은 순간도 그 차를 그런 보면서 인연으로 그거를 이 자신을 받아들여서 들여다보거나 다시 부인을 또 이제 받아들고 같이 너와 나와 사이가 안 좋았었던 가는 분들이랑 확 그런 녹여가지고 녹차잔 마신다 그런 이런 속뜻을 뜻으로 썼는데 선생님은 모르더라고. 전국적으로 가장 그 대표적으로 많이들 이용해가지고 찻집에는 근데 많이들 선생님은 그걸 써서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들은 이 시를 많이 이제 사용하는 아주 그 차 쪽에서는 작설자를 아주 많이 돈 주고 팔아야 되는데 사실 참 시인은 슬픕니다. 예,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맹기호 이사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세요. 다들 자기 소개했거든요. 김치 담그느라고 늦게 오셔가지고 김치는 엄청 맛있게 담그셔. 제가 나는 먹어봤어. 그런 얼른 의도로 오셔요, 얼른 썼는데 오셔. 선생님은 아니 시 그런 한 의도에 편을 대한 부탁을 거를 드리려고 해놨어. 예. 질문? 우리 집에는 그 작설차가 네. 몇 통 있는데 다 그 유효 기간이 지났어요. 아니 제가 왜 이런 밥해 말씀을 먹으면 드리냐면 네네. 예? 그냥 앉아서 할게요. 네네. 이게 커피는 아주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자스민 같은 차는 꽃을 먹는 것 같아요. 마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녹차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난 제가 좀 이해가 좀 덜 가는데 동다송인가 그 초이선사하고 그 추사 김정희하고 서로 그 왔다 갔다 편지 주면서 그 녹차 좀 구해달라고 아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둘이 차를 마시면서 향기가 하늘까지 닿습니다. 뭐 이렇게 떠드는데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 이게 커피처럼 고소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평양냉면을 대원옥 가서 먹어보면요 그냥 값만 비싸지 이게 무슨 맛있는 건가 어떤 건가 그냥 그랬더니 그 주인이 슴슴한 맛이랍니다. 그냥 슴슴한 맛. 그래서 녹차도 그런 맛인가? 그래서 이 녹차를 모르는 이 우매한 저에게 이 녹차를 마시려면 뭐부터 어떻게 좀 해봐라라고 좀 이렇게 좀 권해 보세요. 월데이 스터디 하는 것이 답입니다. 예? 매주 오는 건 힘드니까 예. 월데이 스터디 그 차 봉지를 다 들고 오셔서 네. 한 달에 한 번씩 스터디하는 것이 제일 답입니다. 그래요? 월데이 스터디. 우리 집엔 저 작설차가 하도 안 마셔서 이렇게 보면 이제 밥해 잡수라. 얘기하기는 이제 그것이 이제 얘기하기는 좀 시간이 좀 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질문은 평양냉면 같은 고기 맛도 아니고 슴슴한 맛이다 이런 비슷합니까? 아니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도. 월데이 스터디 듣고 오시면 실제로 그것을 해서 마셔봐야만 맛을 아니까. 그 뜰분 거는 너무 뜨거운 물에 넣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이제 여러분 많이 계시니까 한번 들고 오셔요, 선생님. 선생님 다래원 거기 안 가보셨어요? 아니 시상에 가서도 먹어봤어요. 아니, 시상 주셔서 아닌데. 먹어봤는데 바뀌었어요. 시상이 없어지고. 한번 오시면 집에 와서 다시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말이지. 계속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커피에 손이 가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여튼 잘못했습니다. 영화에 대해 스터디. 네, 감사합니다. 집에 와서 시간이 먹고 싶어요. 많이 흘러갔는데요. 선생님께 이제 우리 문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듣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하면은 선생님 활동하신 내용을 여러 가지 영상으로 있는데 그게 시간 되는 데까지 한두 개 그것만 틀고 저는 그만할게요. 그러셔요? 네. 그래서 저분이요? 이게 맷돌 돌리는 잠깐만요. 거라면서요? 저기 하면서 흔들어서 예, 그런 거. 후배 문인들에게 그리고 수원 문인협회 회원들에게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겸손하셔서 나는 다에 빠졌다, 달에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도 시인이라는 그 우리 수원시의 명인으로서도 뭐 손색이 없으시고 전국적으로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그런 문학재에도 글을 내시면 한 번쯤 이렇게 넘어갔다 이 시가 뭐지? 라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정도의 정말 훌륭한 명시를 쓰고 계시는 강모강 선생님이십니다. 후배들에게 아마도 저희 문인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문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좀 수원문협도 이제는 그런 걸 벗어나서 좀 마지막이니까 오늘이 좀 발전적인 그런 수원문협이 됐으면 좋겠다. 어떠한 면에서 보고 느끼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굳이 또 이제 시간을 주시니까 제 나름대로 이거는 제 얘기니까 크게 걸림없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멀리 있었을 때는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가까이서 보면서 세상 사는 일에는 정말 다양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부딪힘도 많지만 뭐 문학도 그림도 뭐 차도 다 똑같겠지만 특히 문인은 글로써 사람을 잡는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정말 피가 마르는 순간들이 참 옆에서 가끔씩 이렇게 보게 되면 선생님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이런 시간도 있었는데 매일 눈 뜨면 누군가의 말을 하고 싶어서 문 옆 카톡방에 수시로 계속 올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루팅만 하고 조용히 지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다른 것이 또 그러겠지만 정말 정명희 회장님 정말 도통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많이 흔들린 것 같았었는데 지금은 또 하라고 하면은 정말 욕이 될 정도로 미안할 정도로 정말 혼신의 힘을 다 바쳐서 하시는 걸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사랑이 하다 보면은요 뭐 자기나 마음에 안 들면은 지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지적하는 사람이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콜콜 따지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참 많이 힘든 과정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상하 좌우 다 보살피며 유정이 아름다운 그 4년에 그 꽃이 정말 화려하게 피고 있다. 끝까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문협에서 할 일은 제가 그 전에 이제 이순옥 선생님이나 또 선생님들한테 이제 먼저 하셨던 선생님들한테 많이 봐서 하는데 수원 문협 단독 건물이지요, 그게? 단독 건물인가요? 아니죠. 가운데는 그 나혜석 생가터 그런 거 없이 수원 문협에서만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단독 건물이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건물인데 그냥 거기 그냥 꼽사리 그냥 잠시 준 거예요. 근데 줬는데 또 그런 놈이 동네 팔아먹는다고 이제 우리 어디로 가지 않나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언론들이 이제 바퀴돌 빼는 거지. 우리는 문화권을 지어야 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작은 일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단독 건물이 완벽하게 있어가지고 문인들이 수시로 가서 아래층에서는 행사하고 2층에서 강의하고 3층에는 휴게하고 뭐 이런 정도의 건물이 더 단독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실공간이 좀 있어야 되네. 회장님도 예를 들어 3층에 가서 담소를 나눈다든가 업을 떠나서 그런 생각도 해봤고, 또 이제 우리 지난번에 그 고은 선생님 말 나왔었을 때처럼 수원 문인박물관이 하나 또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 문화박물관. 그다음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수원 문협에서 주는 문화인을 키우는 장학금 1년에 뭐 이렇게 얼마씩 이렇게 정해가지고 원인 장학금을 조성해서 새로운 것을 또 한번 추진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십시일반이니까 사실 고등학교 3학년들 만에 10명이다 하더라도 대학교 1학년보다 더 낫거든요. 대학생들은 학교를 갔으니까 상관없지만 고등학교 때 꿈을 키워가지고 문학인들을 키우려면은 고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배정해서 장학금을 주는 제도도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관심을 갖다 보니까 후배들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제가 앞으로 열심히 잘 많이 해야 될 일밖에 없으니까 뭐 특별하게 제가 후배들한테 어떻게 했다라는 할 얘기는 없지만 40년 가까이 이제 수원에서 살았으니까 모두 정말 혈육 같은 친구들, 혈육 같은 친구들이죠, 선생님, 그죠? 그리고 우리는 밤새마다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스토리가 너무 많으니까, 총알이 많으니까, 밤 몇 날 며칠을 새도 될 만큼. 그래서 이제 정말 유종의 미를 좋은 글로써 참 잘 지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그 안산 거기서 하나 가장 최근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거의 아주 알차게 지금까지 이제 그 우리 신양순 선생님 잘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마자 선생님 너무 잘하셨는데 그때는 영상이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간신히 이제 그게 넘어가는데요. 또 김현탁 회장님 때는 미디어 아트 센터에서 또 그 영상 제작이 있어서 그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날은 6시 40분까지 사실은 이 강좌가 연장된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그날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는 죄송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알차게 선생님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곁으로 또 이렇게 다문화에 대한 거, 차문화죠. 그 차문화에 대한 것도 정말 평생을 걸어오시면서 시와 함께 이렇게 활동하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하고 정말 존경에 맞이하는 그러한 그 삶이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영상, 그 안산의 그 예절원장을 하시는 것이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도 또 그 정도의 또 뭐 학문을 연구하신 분들이 어디나 다 그 각계각층에 그 전공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수원에서 안산 쪽으로 원정까지 가셔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에 그 연임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한 번은 저를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는 분하고 이렇게 가서 참여를 했는데 그냥 거기서 살고 싶더라고요. 경치도 너무 좋고 그 안산 예절원이, 우리 수원은 그런 게 없죠. 예, 그래서 하여튼 왜 우리 수원은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우리 수원의 그 무궁한 그 예술 발전과 문화 발전이 아무도 없지만, 시장님도 안 계시고 의장님도 안 계시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기원해 봅니다. 영상은요 굉장히 짧기 때문에 잘 보시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방.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강의 소개를 한 짤막짤막한 1, 2분짜리거든요. 그래서 강 선생님은 글 말고 차로 뭔 짓거리를 했는가. 안녕하십니까. 그런 거 짤막짤막 하니까 1, 2분짜리입니다. 예, 또 이게 안 나와요?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꼭 이분들은 2021년도에 네.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또 불러요? 우리의 고전을 배워보도록 준비했습니다. 네, 잠깐 이게 왜 그렇게 PPT는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게 또 안 되네요. 가장 기본이 되는 사소. 정말 아쉬운데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두세 개 틀고 싶거든. 알겠습니다. 동영상
예, 1, 2분짜리라서 뭐 몇 개를 틀어도 얼마 안 돼서 네, 수원에 잠깐만 좀 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게 안 들어. 예. 제가 이제 그 안산은 인구가 수원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구가 2개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트는데 안 나와. 참 오붓한 좋아하네. 그 수업을 할 수가 있지만 수원의 이름 문학강좌는요, 영통이라든가 저기 뭐 광교라든가 그게 저 아니에요. 권선동이나 이런 데는 정말 혜택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해보니까 이러한 강좌를 진행을 하되 그 이거를 그냥 누르면 되잖아. 보통은 돈안 이거부터 눌러봐. 이거. 이로 인한 강의를 문인협회에서 안 주최하는데 들어가? 좀 와서 이런 뭘 강의를 건드려야 할 때 이 강의를 쭉 회장님께서 강의를 하시잖아 이런 것을 그러면 녹음을 떠가지고서 공개 강좌를 아주 하는 것이 아니라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해서 10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든 밴드방에다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어서 해서 이 강의를 200, 300명, 300명, 500명 다 들을 수 있게 밴드방에다가 강좌를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요. 매일 월요일로 하루를 이렇게 올려서 놔두면 김영명 회장님의 사회 강좌가 1회에 월요일날 만약에 올렸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2번째 수업이 올라가고 그 다음 주에 3번째 수업이 올라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밴드에 오늘 했었던 이 강좌가 올라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400~500명의 수원시 관내에 있는 모든 사람, 남녀, 외국인, 뭐 할머니, 젊은이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교양 강좌이기 때문에 한 번, 2번, 3번 아니 일주일 내내 아무 때나 뭐 밤이고 낮이고 일하면서도 들을 수 있는 한 시간 정도의 편집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번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소략하게 하지 않고 동아리처럼 하지 않고 이 강좌를 녹화를 떠가지고서 편집을 해서 수강생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데 문협에서 공집을 하지 않고 수원시청에서 그 뭐 공고란에다가 떼면은 하고 아니면 동사무소 구청에다가 얘기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여기다가 전화번호 해서 연락을 하면은 밴드방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500명이든 300명, 1000명이든 우리 상관없어요. 원료로 기반하면은 그 밴드방에 들어와서 쭉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밑에다가 답글을 다는 거지. 수강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12회면 12회에 수료증을 줄 때 수원시 대강당에서 시장께서 그냥 수료증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똑같은 이러한 강좌가 이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수원 시민들이 많이 들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 강좌는 무엇입니다. 어떤 내용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런 그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트는데 왜 안 나와? 무엇을 하실 때 여러분들도 프로젝트를 하실 때 이렇게 하게 되면 화면이 나와야 된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그냥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런 것을 했었던 거 한국예절관장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평균 한 200명 정도의 그 수강생이 있는데 그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수료식에 오는 거예요. 됐다. 정금입니다. 네. 이렇게 영성 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이쪽 안산시 행복예절관장 잠깐만 있어봐. 강성금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1년도 9월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인성이 쑥쑥 자라는 우리의 고전을 배워보도록 준비했습니다. 제1강과 2강은 우리의 고전 중에서 인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소절, 동몽선습, 경몽여결, 그리고 사자소학 등에서 중요한 부분을 간추렸습니다. 그리고 제3강과 4강은 논어와 명심보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제5강은 세계의 차, 보이차, 그리고 6강은 홍차, 7강은 녹차, 8강은 말차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모쪼록 인성이 쑥쑥 자라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강 후에는 꼭 수강했습니다 하는 글을 남겨주세요. 매주 체크하여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요. 이종용 회장님께서 또 있어, 만약에 또 이렇게 하나 더. 하실 때 이렇게 하면은 우리만이 행복한 게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같이 행복할 요거 것 같아요. 하나. 이거 수강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200명을 한꺼번에 놓고 수업하기 힘들잖아요. 매주.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실 TV를 들어오는 거구나. 이거 거길 들어가야 되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4년 전에 저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해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이 있어야 그걸 추진을 합니다. 영상 제작해야죠. 하여튼 여러 가지가. 그런데 많이 그 염려도 많이 하시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시청 보조금이나 이제 이런 쪽이었고, 저는 이제 그렇게 시민들이 위한 강좌도 중요하지만 우리 문인들을 좀 더 알리고자 이제 다른 쪽에 홍보 쪽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덧 12월이 돼서 이제 마감이 되는 그런 거라서 차기 회장님께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소망을 해보는 거죠. 그분은 그분대로 그분의 그릇에 담아서 수원 문협의 발전을 해서 노력하리라고 믿고, 우리는 누가 회장이 되든지 간에 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밀어주는 것이 그 어떤 단체의 발전이 되는 것의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잡아당기는 것보다 밀어주는 거. 잘 안 나와서 그러네. 아쉬움이. 그냥 둘게요. 그냥 하나 더 두시면 봐요. 안 하나 됐어? 더 봐봐요. 다른 종류니까. 연결되어 있는데 왜 그러는 걸? 불안정한가 봐요. 블루투스가. 오디오는 넘어가는데 비디오가 안 넘어가요. 되긴 되는 그러면 건데. 여기 있어. 애들 사절시작 그래? 가리키는 거. 화면만 뜨면 되는데. 여기 있어요, 선생님. 저기 보면 다 담아가지고 왔어요. 저쪽인데? 아니라 블루투스 연결을 해서 어떤 거 제목이 어떤 거예요? 제목이요? 예절대학 1 해볼까요? 예절대학 1. 일기. 예절대학 일기. 어디가 보고 있다. 사기도 틀어도 되죠? 일기. 일기. 사기해도 되고 일기해도 되고. 됐다. 오디오는 넘어가는데 비디오가 안 나요. 비디오가 안 넘어가는 거네. 그거 뭐 볼 수가 없다. 아깝다. 아깝다. 진행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진행하시면. 저기 안산 신북예절관에는 1600평이나 되면 아주 그 산 밑에, 그러니까 안산읍이 처음 생길 때 그 안산에서 가장 그 좋은 아까는 됐거든. 명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됐는데 지금. 명당 자리를 그때는 원님이나 시장님들이 희한하다, 시장 그치? 사택인데, 요거는 그 사택의 그 예절관이 아마 경기도에서는 넘어갔다가 안 최고로 돼요. 잘 지어졌어요. 그래서 평택, 용인, 수원 여기 예절관은 새로 생길 때도 안산으로 와서 다 보고 가고 찍어가고 그랬거든요. 안양 이런 데서 전부 다, 그러니까 예절관을 새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시에서는 다 안산에 다녀갔는데
이 시스템이 방대하게 잘할 수 있게 500명의 성년회를 500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잘 해놔서 정말 꿈 같은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아, 지금 비디오가 넘어가질 않아서 그냥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나 4번 다 나왔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4번 다 나왔어. 하나, 둘,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 네, 감사합니다. 손 드신 분. 6분? 6분이네요. 6분. 네. 여기 감사합니다. 책지가 이 6권인데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세요. 네. 뭘 가져가는 건? 책, 그 수필문학하고 아, 풀필이. 책. 풀필이 무거워서 다 못 가져왔어요. 네. 여기. 네, 가져가세요. 저기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찍을 준비해 주세요. 풀필이 아이들, 소년원 애들. 네. 소년원 애들. 나오시게요. 아니, 나 뭘 하나 줄까 그러고서. 뭘 주기는 선생님 송년회 있잖아요, 우리. 아니, 송년회는 끝냈어. 그럼. 그때는 안 줘. 그럼 예. 아니, 저기 사진 찍으셔야 돼, 사진. 네. 응. 여기 자리 좀 배치 좀 하고 사진 좀. 예. 아이고. 아이고, 예, 미치겠네. 김장까지나. 예. 저도 지난주에는 김장하느라고 그러게. 못 왔거든요. 혼자 해요, 김장을 집에서. 아니, 왜 사모님은? 아니, 저 어디 갔어. 장모님이 좀. 5개밖에 없네? 혼자 하는 거. 웬일이야, 어디로 가, 사모님이 김장 안 하고. 친정엄마가 골반이 부러져. 응. 둘, 골반이 부러져. 움직이고. 셋, 넷, 이런. 다섯. 이 녹차 맛을 없어, 몰라서. 차 맛을 모르니까 들고 와요. 5개밖에 없어. 어처구니가 없다고 그러는 거지. 누가? 어처구니. 자, 이리 오셔서 사진 한번 그쵸. 찍고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앞에. 얼음색 꽃. 얼음색 꽃은요, 절판이 돼서 이거밖에. 그림이 집에 있어요. 그 그림이 지금도 그 그림을 오세요. 아니 그러니까 차를 들고 오시라고요. 교장 선생님, 차를 들고 오시라고 차를.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고생하기는 좋았구만. 네, 얼른 오세요. 아주 좋았구만. 찍어놓고. 이거 치워야 되네. 더 뒤로 치우죠, 뭐. 네. 애썼어. 고맙지. 여기 하세요. 나는 오늘 원장님이 하셔서 맛있는 차를 마시겠다. 아니, 기대를 하고 왔는데 기대를 하고 왔는데 출판기념에 앉으세요. 이 양반 끝날 때. 여기 앉으세요. 못하게 안 돼, 그게. 회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좀 앉으셔요, 선생님. 선생님 앉으세요. 여기 아니요, 의자 갖다 놓게. 의자 좀 하나. 아니, 이쪽에다 옆에다 놓게. 아니, 저기 의자 하나만 줘봐봐. 그렇게 다도 얘기하면 내가 더 잘하지. 그 빵점이야. 야, 선생님, 거기 앉으셔. 거기 저 가운데. 아, 이거 언니야, 저 자리가 있어. 그걸 안 쓰고 빠져가지고. 떠다 밀었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빨리 오셔요. 그 고희정 선생님, 저기. 우리 윤영아, 우리 편집 주관님. 빨리 오세요. 저기 홍종현 우리 발전위원장님 사진 그만 찍고 오세요. 큰 소리로 말해야 돼. 저기 얼른 오셔요, 빨리. 제일 훌륭하신데 이렇게 느릿느릿 오시면 어떡해. 책을 한 대여섯 번을 냈을 거예요, 그죠? 어. 앞으로 애들 다 끝나고 할 일은 진짜 시간이 많구나. 시간만 더 안 써서. 글쎄 말이야. 근데 훌륭합니다. 이제 온통 엮인다는 게 그렇게. 너무 나를 버리고 다른 생각만 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군대에서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꼬여갖고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사형이라고. 배식? 네, 이게 누구는 찍어드리고 누구는 안 찍어드리고 아. 제가 사형당할 것 같아가지고 4분을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번 여기 바짝 당길게요. 네. 강보원 선생님 마지막으로 그 오신 분들에 대한 그러세요. 고마움의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아이 그저 고맙고 감사하죠. 네. 말씀해주세요. 자, 문학의 멋 강보원 선생님을 위해서 파이팅! 파이팅! 강보원 선생님을 위해서 파이팅! 아, 제가 할게요. 문학의 멋 화이팅! 네, 박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날씨도 포근해서 너무나 고맙죠. 식사하고 김장. 근데 책이 없어요. 아니 그래서 그 어른 꽃이라는 저